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바이든하고 기시다 후미오 간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에서 만난 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일어났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네, 아니 물론 네, 한미일이 공고히 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미일 정상들이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한반도 완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어디 한반도 완전 비핵화. 네, 그렇죠. 를 그것이 재확인했는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고 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그동안의 정책. 일본도 똑같아요. 그런데 자체 핵개발론 전술핵 다시 갖다 놓자.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또 여론조사 보니까는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지지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초등학생이 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론, 기분 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교는 기분 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네.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대북 문제에도 대통령께서 엄포를 꽉 놓을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점. 극단적인 얘기는 안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겁니다. 하나 궁금점.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은 핵 자체 개발 또는 전술핵 갖다 놓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고 할 때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에 대해서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알면서도 알면서도 강하게 하면 지지율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핵 가지고 있고 중국도 네.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대 국가가 왜 못 갔냐? 당장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불을 꺼야 됩니다. 우라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원자력 발전을 일으키는 우라늄인데 네. 우라늄은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국가에게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우라늄 우리가 수입하는 나라가 러시아 이런 나라가 그렇죠. 말이죠. 과연 아주. 거기에서 우리가 핵 개발한다는데 우라늄을 수출해 주겠냐고요. 안 주죠. 아니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얘기를 아니, 왜 보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 인사들도 잘 알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아니 그런지 아유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다음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 노 하잖아요. definitely no. 이거 우리 대통령이 그러시면은 우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나 그것을 뭐 젊은 세대도 극우 세력들은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한다 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면 안 돼요. 또 하나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예. 우리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인데요.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2배 이상 올리는 일본 계획이란 걸 발표했잖아요. 그거를 바이든이 역사적인 일을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를 했어요. 그렇죠. 뭐 핵이 예. 봉봉 날아다니는데 무장한다는데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한 이렇게 듯 말씀하셨는데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미래를 그리고 어떻게 오늘 아침 네. 폴리뉴스에 김준영 네네 교수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외교안보 외교안보 연구원장이었죠. 전 연구원장 네. 김준영 교수가 썼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정부의 편중 외교는 아주 나쁘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일본은 그리고 일본 네. 무장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 지지 표명을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러면 안 되죠. 수천 년의 역사, 수백 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일본이 자신들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희 아버님이 네네. 독립지사예요. 네네. 그래서 국립현충원에서 누워 계세요. 네. 그리고 제가
보훈처에서 보훈기금을 매월 받아요. 많이 그렇지만 저는 많이요. 한 200만 원 나와요. 어휴. 그렇지만은 저는 연금이 없잖아요. 네네. 자, 그렇지만은 저는 친일파라고. 유언비어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 친일파예요. 친일. 일본하고 사이좋게 한일 지내야죠. 관계가 개선해서 당연히. 잘 지내자. 그렇지만 이번에도 지금 강제징용 뭐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들만 돈 내서 일본은 안 내고 그 배상 대의 배상 변상한다는데 보상이죠, 보상. 그거 그러한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됐든 일본이 독일로 가야 돼요. 네네. 독일처럼 사죄하고 반성하고 보상해야 돼.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납득하는 네네.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지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네. 또 강제징용의 희생자들이 납득이 돼야 돼요. 이걸 저버리고 그냥 우리 기업들에서 돈 걷어가지고 몇 푼씩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조가 그거. 그래서 있잖아요. 나는 친일론자이지만은 잘 지내야 된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저하고 제일 가까우신 공감을 하죠. 분이 얼마 전까지 일본 최장수 자민당 간사장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국회의원 할 때 이낙연 총리가 일본 정부가 절대 안 만나주니까 저한테 왔어요. 형님 가서 니카이 간사장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형님이 가시면 만나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에 국회의장 특사 자격을 가지고 도쿄에서 만나자고 가겠다고 했더니 오사카에서 만나자 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터나간 거예요. 이렇게 나도 친일론자지만은 이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일본의 무장화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버립니까? 이건 역사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들이 굉장히 기록하죠, 다. 엄격하게 기록할 거예요. 너무 즉흥적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번에 그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결코 피해자들이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 사안을 제대로 안다면 아마 다 반대할 겁니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전제하지 않은, 특히 전범 기업들의 반성이나 사과도 전제하지 않은 돈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이 모은 돈을. 제가 아쉬운 것은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돌아가자. 네네. 지금 윤석열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그러면서도 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사실 구두 합의가 야스쿠니 신사 전범들을 분사해라 네네. 이게 있는데 그것이 되면은 뭐 다른 것도 양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외교를 네. 역사를 중시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한일 네.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피해자들의 도기 속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는 이유가 북핵 대처를 위한 한일 안보 협력 강화 이거 아닙니까? 북핵 대처요? 그런 그건- 예. 아니 명분은 그건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는 아니 근데 북핵 문제를 꼭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쪽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북핵 문제는요. 일본이 오히려 방해해요. 너무 네. 강경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강경하니까 김정은이 과거에는 핵 무기를 미국 본토로 겨냥했는데 지금은 자꾸 대한민국하고 일본을 겨냥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미국 방식이 좋은 거예요. 아, 외교적으로 네. 대화 나와라. 단 우리 미국은 우리는
당신을 침범하지 않겠다. 네. 침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끌어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또 윤석열 대통령 칭찬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시진핑 회담 그 뒤를 이어서 윤석열 시진핑 회담에서 상당히 좋은 진전이 있었고 지금 중국이 이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 국무장관이 2월 달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 초에 한 달 연기했네요. 그렇죠. 한 달 연기했죠. 그래서 새로운 중국의 외교부장과 또 왕이 국무위원 등 만나겠죠.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작년도에 미중 갈등이 그렇게 심했는데 교역량은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장사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는 해먹은 거야. 지금 앨런 미 재무장관하고 중국 부총리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미중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서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북한 문제도 논의하기로 돼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서도 잘 나오고 지금 현재 김정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이 제일 강해요. 시진핑도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몰골을 트면은 좀 터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은밀한 접촉을 해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건 뭐 일본 아니 한일 대처는 잘해야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북한이 핵 털어냅니까? 안 해요. 큰일 나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이요? 토요일 날? 28일 날 변호사 한 명만 달랑 대동하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그거 잘했대요. 아, 그거 잘한 거죠. 예, 제가 포천에서 네. 강연을 하는데 네. 이제 바로 질의응답 시간에 한 여성 당원이 이재명 대표가 28일 날 변호사 한 사람하고 출두하기로 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나중에 돌아오면서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지난번 성남지청을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안 나오고 당원들이 적게 나왔다. 비록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하고 둘이 간다 하더라도 민주당 전 의원, 전 당직자들, 당원들 다 검찰청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거기는 포천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강하대요.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촛불 집회 왜 민주당 의원들 안 나오냐? 왜 박지원 당신은 한 번도 안 나오냐? 이러면서 단결해서 이재명 지키자. 박지원 수박 노릇 하지 마라. 이낙연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해명하는데 뻘뻘 땀을 뻘뻘 흘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마이뉴스 보시고요. 예. 그건 이재명 대표가 잘한 거예요. 아. 예.